그거 한번 봐주세요. 그거. 통일랩이하고 그 개성공단에 나온 제품들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일랜드. 이게 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주최하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우원식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성명 17주년을 즈음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화해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그 사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이 크실 텐데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벌써 중단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통일랜드가 이렇게 와서 벌써 그 중단이 된 지 1년 4개월이 되는데 참 안타깝고요. 이 개성공단은 분단과 불신의 벽을 허물며 매일매일 작은 통일을 이어가던 그런 기적의 공간이자 한반도 경제권이라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이정표였습니다. 저 역시 메이드 인 개성, 코리아가 선명하게 새겨진 제품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주역인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이 전임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조치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한편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성공단 가동으로 우리 경제가 얻은 수익은 무려 4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북한이 얻은 수익의 10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정권의 무능과 즉흥적인 조치로 해서 경제에는 깊은 주름을, 안보에는 짙은 먹구름만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중단의 명분으로 삼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는 실패했고 결국 123개 입주기업과 5천여 개의 협력업체만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지금 하루속히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정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정부 햇볕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의 발전적 계승자로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필두로 이산가족 상봉 등 민족 간 화해 협력 사업을 필두로 지난 10년간 끊어졌던 혈맥을 하나하나 이어가겠습니다. 개성공단 졸속 폐쇄와 같은 지난 정권의 자해적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피해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어렵게 이 자리에 와주신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계신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피해 사례를 잘 경청하고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이해찬 외교안보통일자문회 의장님과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다시 한번 힘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가 1년 반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으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이번 정권 교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던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생겼습니다. 다만 개성공단을 폐쇄할 적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치가 있지 않았었는데 그 후로 여러 가지 핵실험도 있고 그러는 바람에 안보리의 제재 조치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는 데는 국제적인 협의, 유엔과의 협의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이제 오늘 통일부 장관이 이제 후보가 지명이 됐는데 통일부에서도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거냐는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인도주의적인 그 교류부터 풀기 시작을 해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이라든가 이런 걸 재개하는 데까지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남북의 대립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 예외적인 조건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만 역시 그 문제에도 유엔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을 끊고 박근혜 정부가 이제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참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갖다 들이댔습니다. 외통위에서 제가 따져보니까 이 금강산에서 임금으로 지급된 돈이 5억 3,800만 불이었는데 참여정부 때 들어간 건 2,700만 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가동되기 시작한 게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근로자들이 많지가 않아서 임금으로 나간 돈이 거의 없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다 들어간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으로 핵개발을 했다고 해서 개성공단을 폐쇄를 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자기들 정부 때 들어간 돈으로 핵개발했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돈 임금조차도 그 핵개발 자원을 쓸 수 없는 것이 그게 이제 임금으로 주면은 그걸 갖고 생필품을 사다 쓰는 또 수입하는 자금으로 대부분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핵개발비로 쓰인다는 건 얼토당토한 그런 소리였는데 그런 연구는 들이대는 걸 보고 우격다짐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자신도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외통에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남북 경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큰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협의해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이재명 성남시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우원식 대표님, 이찬원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일로 가고 있는데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제 관계에서 보더라도 정말로 상대를 선멸해야 되고 또 선멸을 해서 없앨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그게 현실이 아니라면 서로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전 정부에서는 북한의 손실을 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손실을 감내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교회 정책, 또 남북 정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있다면 상대에게 더 작은 이익을 얻게 하더라도 그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거죠. 개성공단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상대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타격을 입는 그런 아주 잘못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국내 법을 어기는 조치라는 거죠. 교류협력법에 정해져 있는 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도 않고 거기에 위반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을 중단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이게 통치행위다. 법을 어기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뭐 대통령이 하는 통치행위라는 회개한 봉건 군주식의 논리를 들이댔는데 그 딸리 말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거죠. 불법이긴 한데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들이댄 겁니다. 국가가 여러분 개인의 사기업 활동도 아니고 국가가 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 정책을 국민적 합의인 법을
어겨가면서 일방적으로 훼손하게 되면 국가를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 또는 정책의 일관성, 국가에 대한 신뢰, 국가 정책에 대한 지속성 이런 걸 담보하고 있더라도 저는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고 또 정부 위법행위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에 합당한 배상 또는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만 또 앞으로는 이걸 또 재개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는데 이해찬 의장님이나 또 대표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복잡한 국제적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점도 세밀하게 고려하되 민간 차원의 기업주들이 방북을 해서 자산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이런 초보적 교육을 좀 시작해서 그걸 기반으로 다시 이제 당국자회담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순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제재 문제는 정말로 또 하나 생긴 장애인이긴 한데 이해찬 의장님 말씀대로 육자회담 당사국 또는 유엔 이런데 우리가 설득을 해서 이 남북관계 기초성을 고려해서 예외적인 좀 사항을 인정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단 기업주 사업하시는 여러분들도 노동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으셨는데 고통에 대해서 위로 말씀드리고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기업 대표들께서 열심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노력해 오시는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유창근 비대위원을 모시고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는 우리가 2000년 6.15를 기준으로 해서 남북 관계에 대한 말씀대로 2000년 8월달에 남북한 합의에서 공단 개발이 됐는데 많은 정적 부침으로 인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 4월달에 일단 북측에 의해서 중단되기 이전까지는 노무현 정부에서 나름대로 성장 모멘텀을 좀 갖고 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비핵개방 3천이라는 그 슬로건이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남북 관계는 상당히 얼어붙었고 그것이 결국은 금강산 피격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경색 국면을 겪다가 천안함 사건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가장 중시할 것은 2013년도 4월달에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 때문에 국제에다가 호소하기를 북한은 국제적인 그 기본도 모르는 몰상식한 집단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업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가 그 정치와 경제의 어떤 그 개념을 분리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유엔 사무총장까지 절대 나서서 개성공단 재개를 호소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개성공단의 국제적 정치화가 좀 본격화되는 이런 입장이 됐었고 그해 남북과는 어떤 정치적 부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다시는 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남북 합의서 일조에 당국 간 공식적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킴으로 인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은 일단 그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또 하나는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은 북한의 핵을 만드는데 퍼졌다라는 국민들로부터의 상당한 오해가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둬서 상당수의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게 나란가 그래서 많은 그 기업인들은 사실 떠나고 싶다 저부터도 사실 떠나고 싶었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다시 지켜내자 라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인내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경과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